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동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을 때 단독으로 디펜던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실제 서비스가 올라 있지 않더라도 병렬 개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실제 서비스가 예를 들면 주문이 여기 인벤토리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조회라든지 어떤 수정 뭐 이러한 그 비동기 API까지 이렇게 디펜던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더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러면 이 오더라는 서비스가 인벤토리라고 하는 서비스의 가짜 서버, 목 서버를 만들어서 미리 테스트를 하면서 병렬 개발이 가능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MSEG에서 추가된 토핑이 새로운 토핑이 나왔습니다. 로컬 디벨롭먼트를 위한 그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 서버와 관련된 개발 디펜던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오픈 API 3 버전을 통해서 API에 대한 example까지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코드 생성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토핑 중에서 로컬 디벨롭먼트 즉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로컬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 토핑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로컬 마이크로 서비스 디벨롭먼트 디펜던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이 뭐 유닛 마이크로 서비스 디벨롭먼트 툴킷인데 포함된 것은 오픈 API 3.0 API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 모델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펜던시 서비스에 대한 오픈 API 3.0 API를 야물로 된 그 API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목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목 서버를 마이크로락스라고 하는 그 제품을 통해서 오픈 소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성을 하고 다큐멘테이션도 생성을 하고 관련돼서 비동기 연동을 위한 카프카 서버를 같이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토핑이 되겠습니다. 오픈 API 3.0의 장점은 example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example 스펙이 이제 추가가 돼서 여러 가지 입력 값에 대한 기대 값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모델링에서 example을 우리가 작성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핑을 적용하면 이러한 폴더가 생기게 되고 해당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그 속에 오픈 API 야물이 생성이 되고 도커 컴포즈 안에 도커 컴포즈를 실행시킴으로써 이 디펜던시들이 목 서버와 함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실행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하고 보게 되면 여기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토핑이 이제 적용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적용을 다시 해주면 로컬 디벨롭먼트 적용을 다시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인프라 아까 본 것처럼 소개해서 본 것처럼 인프라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게이트웨이도 같이 생성이 되네요. 게이트웨이도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API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오픈 API 야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즉 보면은 먼저 find inventory라고 하는 API를 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put 메서드를 통해서 인벤토리의 재고량을 수정하는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API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API로 업데이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API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엑스터널 API를 우리 이 오더에서 주문에서 주문 서비스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팀이다. 그러면 이 팀 안에서 이 스펙 오픈 API라고 하는 이 스펙을 통해 가지고 목 서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벤토리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API가 존재하고 여기에 리퀘스트 바디로 프로퍼티는 프로덕트 아이디와 QTY 개수를 입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의된 이벤트 스토밍에 정의된 내용이 이렇게 API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 find 디렉토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search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여기 보면은 이그젬플이 잘 나와 있어요. 이그젬플이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로 우리가 이그젬플 입력값으로 프로덕트 1, 2, 3번 제품에 대해서 10개의 주문을 하면 그러면 결과가 여기 리턴값 이그젬플 1, 0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1, 2, 3 제품에 대해서 스톡이 20개로 줄어든다. 10개를 주문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기본 값이 있겠죠. 기존의 값이 있겠죠. 기존의 값이 있었을 거고 이런 이그젬플들이 이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이냐 여기 보면 포함하여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커맨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걸 설정할 때 examples라고 하는 이러한 이 커맨드에 대해서 예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UI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기본 값에 기본적으로 1, 2, 3번 제품에 대해서는 50개의 스톡이기 때문에 여기에 10개의 주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개가 남는다. 이거 잘못됐네요. 10개를 했으면 20개가 아니라 40개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편집을 좀 해줘야 되겠죠. 40개 이렇게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개에서 50개 하면은 50개 이렇게 돼야 되죠. 생성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이그젬플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UI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본 웬덴에 나와 있는 것은 먼저 여기 보면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죠. 어그리거트의 지금 현재 기존의 상태 그걸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커맨드가 들어온 커맨드는 API죠. API가 호출됐을 때 이게 when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when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결과로서 인벤토리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됩니다. 이 인벤토리의 스테이트 체인지죠. 상태의 변화가 이벤트로 퍼블리시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then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 when 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given, when, then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경계값들, 그 실제 이그젬플의 그 값들을 예시로 이렇게 비즈니스 유저가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전문가가 이러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우리는 이 값을 그대로 입력으로 받아서 이 API 스펙에 오픈 API 스펙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PI 부분에 제가 변경한 그 값으로 아마 이 리턴 값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 이그젬플을 우리는 제너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API 그 챗GPT를 통해서 제너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본 웬덴의 값을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자동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모델링을 해놓으면 그 모델링을 챗GPT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렇게 50개일 때 40개로 줄어 있고 100개인데 20개 했으니까 80개로 줄고 이렇게 잘 생성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된 이 것을 우리가 커밋을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미 제가 커밋 이렇게 푸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 서비스를 이 목 서비스를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목 서비스를 오더에 목 서비스가 이 API 부분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API와 이 인프라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이 각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밑에 자,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디펜던시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행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거와 마이크로락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 마이크로락스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을 좀 옮겨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단순히 이쪽 폴더에 가서 이 인프라 폴더에 가서 폴더를 열고 도커 컴포즈 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마이크로락스와 함께 관련된 디펜던시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있어요. 먼저 카프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프카 주키퍼 카프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락스라고 하는 이 목 서버 솔루션입니다. CNCF에 등재되어 있고 상당히 활발한 목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ync min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async API를 그 동작하게 해주는 mock 서버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임포터는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생성시킨 요 API에 보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그 오픈 API 스펙이 여기 자동으로 여기 들어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여기 디플로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임포트를 기본적으로 시켜주죠. 네, 이렇게 오픈 API YAML을 임포트를 시키는 API를 호출하는 그러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게 뜨게 됩니다. 여기에 8080번에 마이크로락스가 뜨게 되고요. 마이크로락스의 UI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PI를 보면은 인벤토리가 우리가 외부 서비스인 그러니까 이 오더 입장에서 우리가 mock 서버가 필요한데 실제 서비스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서비스의 API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그젬플들이 샘플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그젬플 1, 2, 3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델링단에서 아까 보셨던 모델링단에서 봤던 이 이그젬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오픈 API 스펙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직접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이 보면은 mock URL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호출을 해보면은 해당 mock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tp 그래서 URL을 넣는데 여기에 집어넣을 때 이건 지금 로컬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부 주소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8080 이렇게 해서 REST 인벤토리 버전이 나오고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이그젬플에서 입력하기로 기대했던 그 API 스펙대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밸류가 이렇게 456에 대해서는 456번 API에 대해서는 이그젬플이 456에 대해서는 입력을 자, 프로덕트 아이디를 456으로 주고 QTY를 50으로 주기로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푸시죠. 풋 메서드로 호출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리스폰스가 기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두 번째 것이 채택이 됐고 만약에 그 위에 거 1, 2, 3번에 대한 거면 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그젬플 1번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값 여기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 값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이 mock 서버가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더 주문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mock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패스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은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류가 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문 서비스를 위한 뭔가 호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API를 호출할지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나는 여기 넘겨가지고 하겠죠. 자, 이게 완성이 되어 있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가 new long 혹은 long value of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호출하는 부분 이렇게 보니까 자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스트 바디에 long id 업데이트 네, 이렇게 돼 있고 인벤토리 이렇게 주게 돼 있고 URL이 여기 들어 있네요. 자, 이 호출이 실제로 문제없이 호출이 되려면
여기에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실제 대상이 아닌 이 목 서버에 대한 주소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 디펜던시가 기본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로컬호스트 8083번이 인벤토리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제. 로컬호스트 자, 요 버전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패스가 되겠습니다. 패스 URL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 테스트를 위해서 목 서버를 대신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앞서 엑스터널이 보면 서비스의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URL 이 기본 URL이 되고 그 뒤에 이 패스 부분이 부착이 되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별도로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백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하고요. 서비스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잘못 생성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코드 자체가 잘못 생성된 거죠. 여기에는 no argument 좀 코드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을 제가 했고 직접 그 다음에 이 오더 부분의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문 서비스는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기 전에 그냥 나 혼자 인벤토리를 호출하는 이것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 서버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인벤토리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주문에 대해서 프로덕트 아이디와 QTY를 내가 입력을 받고 그 내용이 곧바로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벤트로 날아가게 그 on post persist에서 곧바로 오더 여기 있는 인벤토리 서비스를 곧바로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put 메서드를 이 페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호출하게 될 것이므로 이 페인 클라이언트는 여기 있죠. 페인 클라이언트는 여기 코드가 여기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벤토리 서비스 부분에 이쪽으로 URL이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HTTP에서 지금 실행된 건 8082번에 오더가 아마 생성이 됐을 겁니다. 생성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는 아까 봤던 456을 한번 넣어보고 QTY로 우리가 아까 이그젬플에서 봤던 그 오픈 API 스펙에 따라서 456에 대해서는 QTY를 우리가 50을 주기로 했네요.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오류가 떴는데 왜 떴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여기서 호출을 하려고 했을 텐데 자, 이 오더에 돼 가지고 그래서 id가 generated value가 아니네요. 그래서 id도 값을 좀 넣어줘야 되나 봅니다. id는 1 주문 1번에 돼 가지고 자, 잘 됐습니다. 호출이 호출이 잘 됐죠. 456 해서 결과까지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호출이 성공했어야만 저 오류가 없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동작을 했는지는 이 업데이트 이 부분이 잘 통과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잘 통과를 실제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호출이 잘 되었다면 업데이트에 네, 결과를 우리가 리턴 받는 게 없으므로 위에 뭐 오브젝트 해가지고 한번 그냥 리턴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도 한번
그냥 찍어보고요. 자, 이렇게 그냥 수정을 해서 이것을 이제 디버거로 실행을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디버그를 하기 전에 실행 잠시 내려놓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한 후에 한번 같은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목 서버를 통해서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다시 넣었고요. 자, 아직 서비스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아직 안 올라오네요.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디버깅 걸렸고요. 이것을 next 했을 때 자, 이쪽 라인까지 잘 넘어오는지를 봐야겠죠. 네. 네, 잘 넘어갔고 리턴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그래서 스톡이 30개, 456이 30개로 우리가 그 결과를까지 받아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QTY 50개를 줬더니 원래 전체 80개에서 50개를 빼서 30개 됐다.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인벤토리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 디펜던시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목 서버를 동적으로 목 서버를 위한 이 오픈 API 스펙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거기에 example 데이터를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 디펜던시 서비스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사용된 것은 이 마이크로락스라고 하는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목 서버를 통해서 API를 테스팅 가능한 API를 만들어 가지고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해당 디펜던시 서비스가 없이도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